오케이?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피상적인 이제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피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말인가? 이 알고리즘의 원리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는 이제 모르겠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얘가 이제 지도학습을 이제 수행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도학습이 된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평가할 때 핵심은 이제 훈련과 시험 데이터가 이제 달라야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이제 별도로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직접 원래 데이터를 좀 나눠서 다음과 같이 이제 준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이클런에서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설정들을 통해서 이제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만약에 저런 API가 없다면 우리가 뭐 여차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살펴봤고요. 구현을 해보면 그 API가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 어떤 설정을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먼저 직접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현한 것과 이제 약간 다를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이 테스트 사이즈를 했을 때 반올림을 이제 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근데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차이가 나긴 하니까 다시 한번 이제 시행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92%에서 95%로 이제 올랐는데, 그죠? 이거 이제 한 개를 더 맞추면서 올랐습니다. 예, 하나씩 이제 는 거죠. 그 전체 개수도 하나 증가하고 맞춤 개수도 하나 증가하면서 92에서 이제 95로 이제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이 품종 예측의 이제 경우도 보시면 품종 예측도 어, 한 개가 증가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개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두 개를 틀리면서 95%를 이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KNN하고 if else문하고 이제 동일한 수준의 성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이제 또 납득할 수 있는 게 데이터를 어떻게 경험하고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성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재랑 싱크를 좀 맞춰 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서 훈련과 시험 데이터에 대한 소개를 이미 다 논의를 했고요. 그냥 주요 부분만 이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시험으로 나눠야 되는데 용어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시험 데이터는 그냥 시험 데이터라고 부르면 되는데 가끔 문헌에 따라서는 이제 홀드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남겨둔, 이 정도로 이제 번역이 가능할 것 같은데 훈련에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면 그게 시험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홀드아웃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찐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공감이 안 되는 용어죠. 저처럼 이제 찐 한국 사람들은 좀 공감이 안 되고 그냥 남의 나라 말이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부를 필요는 없는데 혹시 이제 다른 문헌에서 보시면 뭐 시험 데이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이제 보시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25%를 시험 데이터로 하는데 이 비율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도 이제 여기 보시면
훈련과 시험 세트를 얼만큼 나눌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른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볼게요. 시험 데이터의 비율이 기본적으로 25%인데 이거를 이제 10%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제 바꿔서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10%로 바꾸게 되면 훈련 데이터가 90%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고작 15건을 가지고서 성능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테스트 데이터가 15개인 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평균적으로 5개 정도씩만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 비율이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절대량을 뜻합니다. 만약에 이게 그 유형을 3개를 나누는데 총 개수가 150건이 아니고 150만 건이었어요. 그러면은 시험 데이터를 지금처럼 10%만 해도 절대수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많기 때문에 10%만 해도 그 15만 건이잖아요. 그러면 15만 건이면은 이제 3개 정도를 분류하는데 충분하게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때는 훈련 데이터를 늘려도 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너무 줄이면 이제 곤란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25% 정도를 이제 하게 되면은 그나마 한 12개에서 한 10개 정도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양을 확보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뭐 그걸 고민하냐? 50% 해갖고 그냥 반반 해. 그래서 이제 50% 이제 하면은 요 이제 반반씩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으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시험 데이터를 적게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훈련의 기회가 또 적어지면서 훈련 데이터를 너무 희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테스트 데이터를 50%로 설정하면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가 이제 반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시 한번 이제 평가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경우에는 반반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여전히 이제 95%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if else 문도 여전히 95%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교재에서는 그냥 25%가 좋으니까는 그냥 이걸 쓰세요 라고 했지만 꼭 그걸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량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하시면 되는데 그냥 기본값은 25%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44페이지로 그 가보겠습니다. 교재에서의 표기가 지금 이제 제가 제시한 것과 살짝 다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꼭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 교재에서는 그냥 간결함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형을 임의의 함수 f라고 그 표기를 간결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모형의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 예측값이 이제 나오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 이제 유구한 수학적의 이제 서양의 수학적 전통에 따라서 함수의 출력을 종종 이제 y라고 표기하잖아요. 그리고 함수의 입력을 종종 x라고 표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간결하게 작성을 할 때는 이 함수의 방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데이터가 들어가서 예측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이후로 친숙해진 다음 같은 공식으로 이제 간략하게 작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여기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뭐하러 설명하냐라고 하시면 그죠? 여기서 데이터를 X 트레인하고 X 테스트라고 표기하고 타겟을 Y 트레인하고 Y 테스트로 표기를 했는데 이거를 처음에 그냥 제시를 하면은 이게 좀 공감이 안 되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제 요 X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데이터이고 Y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형의 출력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타겟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표기를 하나 좀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 예측은 정답이 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럴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만약에 y로 표기한다면 예측은 이제 y에다가 그 좀 다른 표기를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이 되고 싶은 앤데 정답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y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y가 되고 싶은 애다라고 해서 종종 많은 문헌들에서 y에다가 이제 모자를 씌워서 y 해시라고 이제 종종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갑을병으로 표기해도 돼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야자 한 거고요. 근데 그 요거를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제시를 하면은 도대체 x를 왜 쓰고 y는 뭐야? 이렇게 이제 논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했고요. 그 교재에서는 이런 표기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를 보실 때를 대비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드렸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 시험 데이터가 됐다. 타겟이 훈련 타겟과 시험 타겟이 됐다.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꼭 그렇게 뭐 X와 Y로 표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독성 있게 표기를 하는 것도 당연히 오히려 더 이제 권장되는데 그냥 데이터라고 하는 거 부르는 것보다 X라고 표기하는 게 더 간결하고 타겟이라고 표기하는 것보다 Y라고 표기하는 게 더 간결해서 뭐 그렇게 하자고 정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점은 이제 잘 됐고, 네, 여기서 보시면 요 점은 좀 아쉽네요. 랜덤 스테이트 0으로 이제 골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인지는 뭐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그 44페이지 22번 출력에서 아래쪽에서 이제 22번 입력에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난수 초기 값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0으로 설정했어요. 근데 우리도 0으로 한번 해볼까요? 랜덤 스테이트 6 대신에 그 0으로 안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해보고 보겠습니다. 랜덤 스테이트를 0으로 왜 안 했었나요? 시험 데이터의 유형 분포가 바람직하지 않죠. 2를 적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러면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이 상태로 한번 평가를 해보실까요? 평가를 해보면 성능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왜곡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2번 유형이 좀 어려운 유형이 섞여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2번 유형을 적게 물어보면 성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빠지니까. 근데 이게 공정한 평가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 랜덤 스테이트를 그냥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0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유형의 분포가 좀 문제가 생긴다는 점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랜덤 스테이트를 고를 때 지금처럼 이제 유형의 분포 같은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살펴봤습니다. 근데 랜덤 스테이트 0으로 했을 때 결과가 재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50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를 이제 가보시면 여기서 그 예측을 y predict라고 표기를 하고 정답을 y test라고 이제 표기를 한 거죠. 이 두 개를 비교한 거니까 우리의 표기에서는 이 두 개의 결과가 이제 채점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고요. 이 채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또는 거짓이죠. 그리고 참 거짓 값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자로 표기가 되지만 실제는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산술연산의 대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 결국 이제 정확도가 측정이 되는데 97%가 우리도 나왔죠. 그죠? 방금 전에 해보신 것처럼 랜덤 스테이트 0으로 하면 그 같은 알고리즘과 같은 설정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시험에 대해서 정확도가 97%인데 이게 그 랜덤 스테이트 0일 상태죠. 근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좀 아쉽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결과 모델은 새로운 붓곳에 대한 정확도가 97%일 것이라 기대할 수 있고 충분히 신뢰하고 사용할 만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퍼센트를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개수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분포에 대한 고려도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교재와는 다르게 이 절대 개수를 같이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지금 이제 하나를 틀리긴 했죠. 하지만 이제 랜덤 스테이트를 바꿨을 때는 그보다 좀 낮은 성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결과도 재현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재의 방식에서 약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50페이지 하단에서 그 요약 및 정리를 이제 통해서 요 일장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머신러닝과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간략한 소개인데 결국은 이거죠. 규칙 기반하고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기계 학습하고 뭐가 다르냐? 규칙 기반은 프로그래머의 통찰을 근거로 합니다. 근데 기계 학습은 통찰 필요 없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규칙 기반이 그 기계학습에 못지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통찰이 생겼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의 한계점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런 규칙 기반의 통찰을 붓고 데이터에 대해서 수행한 것이 다른 데이터에도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점을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를 소개 한번 적절히 해보겠습니다. 사이클런의 역시나 예시 데이터셋에서
로드로 시작하는데 캔서로 끝나는 걸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적재를 해보고요. 그리고 펜더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사실상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공할 때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아이리스를 캔서로 다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똑같은 공정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캔서 데이터를 적재하는 거는 이제 동일한데요.
먼저 이제 그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속성이 이제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면 말리그넌트랑 이제 비나인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니까 각각 이제 0번하고 1번으로 인코딩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요 말리그넌트랑 비나인이 각각 0번하고 1번으로 다음과 같이 인코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0번이 돼야 되고 누가 1번이 돼야 돼?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중간에 말리그넌트를 0번으로 하다가 가만히 있어 보자. 1번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 바꾸면 안 되고요. 그죠? 근데 뭐 좋고 나쁘고는 전혀 없고요. 이건 이제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이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캔서 데이터 쉐입을 보면은 이제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개수를 S개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150개에 비해서는 이제 표본의 개수가 이제 훨씬 많죠. 그리고 특성의 개수를 features라고 해서 이제 F라고 이제 혹은 이제 N이라고 부를게요. N. 그러면 아까 이제 4개보다도 많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랑 비교를 하면 아까 아이리스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캔서 데이터는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규모가 있는 데이터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요. 하지만 절대적으로는 이게 규모가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요. 둘 다 이제 토이급입니다. 지금은 아직 원리를 논의하는 중이라서 그냥 토익급의 데이터를 이제 상대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수만 건,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의 데이터로 증가시키면서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알고리즘과 기계학습의 원리를 이제 아셔야 되니까 규모를 이제 늘리기 전에 일단 토이 데이터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캔서 데이터에 이제 유형열을 이제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CSV를 다음과 같이 어, 같은 방식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아이리스와 마찬가지로 한번 보실까요? cancer.csv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프리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간단한 분석을 데이터 랭글러를 통해서 수행을 이제 하신다든지 요거는 런타임에 연결을 하는 거는 왜냐면 실제로 코드를 내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준비된 데이터다 보니까는 보통 누락된 값은 없는 편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보다는 이제 규모가 이제 많은 편이고 뭐 mean radius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이게 대체적으로 약간 그 정규 분포 같은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어떤 속성이 이제 이런 식으로 꼭 정규 분포에 완벽하게 이제 부합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것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값들만 몰려 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큰 값만 몰려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닌지 여부는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데이터 수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열들을 이제 보면 완벽하게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쏠려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보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에어리어 에러 같은 경우에는 작은 값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분포에 비해서는 좀 이제 처져 있는 느낌이죠. 그죠? 이런 만약에 이런 속성이 좀 중요한 걸로 평가가 된다든지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그 느낌을 살펴보시는 건 필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고, 근데 그 대부분의 열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분포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이제 또 도움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 랭글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당연히 이제 직접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 캔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캔서 프레임에서요. 아까랑 그 비슷하게 요 박스 플롯을 그냥 이제 바로 그려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이렇게 하시나 아니면은 그 이제 플랫하고 카인드 박스로 하시나 똑같은데요. 그냥 그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API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호출하는 게 조금 더 간결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왜 이걸 봐야 되냐 하면은 얘가 뭔가요? 그쵸. 아웃라이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그 우리가 그대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뭐 판단을 한다든지 불가피한 경우에 이제 제거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야 되고, 이게 이제 어느 하나의 열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전체 열에 걸쳐서 그 대부분 이상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이제 상황입니다. 물론 근데 이게 그 실측치인데 어떡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종양이라고 하는 게 뭐 너무나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어떤 거는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영 근처에서 이제 값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뭐 mean radius라고 하는 것은 한 뭐 10 정도의 단위인데 mean perimeter는 100 단위고 mean area는 1000 단위고, 근데 mean smoothness는 소수점 단위고 단위가 이제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단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위를 강제로 맞춰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간단한 이제 방식은 이 사이클런에서 프리 프로세싱 그리고 이제 스케일러 요거를 이제 한번 이제 적용해 보고요. 이 캔서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캔서 데이터가 단위가 좀 바뀌었다. 원래 이제 그 데이터는 보존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을 이제 시켜보고요. 그럼 이제 뭐가 달라졌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점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 스케일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fit을 수행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학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열별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이제 구하는 과정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냥 API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제 fit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 같고요. 목표도 다릅니다.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자체를 변환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근데 이걸 왜 했냐? 그 점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 스케일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표시를 해봤고,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표시한 이유는 그냥 가독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플라이에 열별로 이제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구하도록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시면 열별로 최소값과 최대값이 강제로 영일 범위로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조정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박스 플롯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캔서 프레임을 방금 전에 캔서 데이터 스케일드로 바꾸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스 플롯을 보실 때 요게 이제 그 가독성 때문에 그냥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한 줄에 하셔도 되는데 그냥 그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줄이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가독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했고 그
밑에 X축에 레이블들이 잘 안 보여서요. 45도 이제 회전해서 한번 이제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덜 겹치는 이제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됩니다. 더 안 겹치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 그림 크기를 조금 이제 키워주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널찍하게 이렇게 이제 하면은 조금 이제 덜 겹칩니다. 이게 얼마가 돼야 될지 예상하기 조금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가로 세로를 이제 늘려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안 겹치게 한번 이제 해보시면 보기 좋은 지점까지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로 안 겹치는 방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한 16 x 10 정도로 저는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 결과를 이제 보시면 그 최대값은 1.0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상치라고 해도 이제 1.0을 이제 넘어갈 수는 이제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제로 서로 그 통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이제 잘 안 보이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분포가 어느 정도 이제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상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게 이제 IRQ가 이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IRQ의 이제 150%는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그 작은 방식으로의 이상치는 그 많이 발생을 안 했는데요. 어, 그 큰 방식의 이상치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죠. 고민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그냥 둬야 될까 이런 점들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근데 일단은 지금 분석을 수행할 때도 왜 단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먼저 살펴봤다. 이 정도로 현재로서는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랑 싱크를 좀 맞춰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장의 소개 부분을 이제 수행을 이제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도입한 이유는 뭐냐면 규칙 기반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이제 차이점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도 학습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교재에서는 가장 첫 번째 지도 학습 알고리즘으로 이제 K 최근접 이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늘상 그런 편입니다. 여러 이제 기계학습 교재들을 보셔도 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이 K 최근접 이웃이 그 원리가 간단하다 보니까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의 첫 번째 사례로 종종 소개가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3장의 비지도 학습과 데이터 전처리 부분에서 데이터 전처리와 스케일 조정이 지금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7페이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거를 완전히 파고드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고려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루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 3-1번에 참조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요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림 3-1번에서는 원본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제 x의 값은 한 10에서 15 정도이고요. y의 값은 이제 좀 더 넓은 범위, 이제 0부터 이제 10 범위에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임의의 범위죠. 그런데 민맥스 스케일러로 지금처럼 변화를 하면 무조건 0일 범위로 갇히게 됩니다. x1 다시도 무조건 0일 범위가 되고요. 요 x2 다시도 무조건 0일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이제 치우쳐 있던 x1하고 x2라고 하는 이 2차원의 데이터가 0일 범위로 이제 강제로 갇히는 겁니다.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술을 이제 있는데요. 모든 특성이 정확하게 0과 1 사이에 위치하도록 데이터를 변환시킨다. 그래서 아까 이제 2차원의 데이터, 2차원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특성이 있는 경우에 2차원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0일 범위에 이제 사각형에 딱 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환을 수행하는 방법이 189페이지에서 우리가 직접 이제 살펴봤는데요. 요 그 189페이지 5번 입력을 보시면 먼저 민맥스 스케일러 객체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fit을 통해서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계산을 수행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내일 오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실제로 이 API를 사용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구현해 보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그냥 이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바로 적용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변환을 수행할 때는 이제 190페이지 보시면 이 스케일러에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변환을 이제 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했는데?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상치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강제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이거를 이제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알고리즘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종종 다음과 같이 스케일을 적용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개받은 알고리즘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인데 지금의 데이터도 유형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도학습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지도학습을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지금으로서는 돼야 되는 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수행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을 하고 싶다면 이제 교재 표기를 이제 애써서 소개를 드렸으니까 교재 표기대로 이제 하자면 요 캔서 데이터랑 캔서 이제 타겟을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거고 테스트 사이즈의 비율은 25%라고 랜덤 스테이트를 확인은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지도 확인을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0하고 1의 경우에 랜덤 스테이트 0번을 선택하게 되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좀 더 노력해 보기로 하고요. 다짜고짜 예측해서 평가하는 걸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저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의료 전문가도 계실 텐데 저는 적어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양인 게 왜 종양이고 어떤 게 뭐 진짜 암이고 아닌지는 저는 이제 전문성이 없어서 모릅니다. 모르는데 알고리즘을 거쳐서 그냥 해보니까 오 90%가 넘는 성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행하면은 아까 이제 아이리스처럼 통찰이 없어도 전문가 수준의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계학습이 지향하는 그런 방향성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알고리즘을 썼지만 다른 데이터를 경험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냥 같은 알고리즘이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했고 이런 것이 기계학습이 추구하는 이제 이상적인 방향성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첫날 기계학습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재는 무거우시면 두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시고요. 네. 조심히 가시고 내일 오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